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물리 쏙쏙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에너지라는 거 함께 배웠어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EP다. 우리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다면 오늘 이 시간은 또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일과의 전환 관계까지 우리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한다라는 의미는 속력이 있으면 운동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통 가만히 있다면 운동한다는 말을 안 써.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달리는 자동차, 속력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죠. 요트, 우리 바람에서 요트 속력 있잖아요. 풍력 발전, 우리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개 같은 거 돌아가는 거 본 적 있죠. 걔가 돌아가면서 속력을 갖고 운동하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그다음 골프, 공 날아갈 때 공의 속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볼링공 굴러가는 속력, 운동한다고 운동 에너지 갖고 있고. 그다음 풍차 역시 우리 아까 풍력 발전이랑 비슷하게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게 바람의 속력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속력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이제 어떻게 측정하냐면 지금 여기 수레가 있죠. 이 수레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력을 갖고 운동하고 있다가 앞으로 쭉 운동 방향으로 가다가 책과 책 사이에 지금 자가 끼워져 있지. 자와 쾅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 자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야.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요. 무슨 에너지 갖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레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 책과 책 사이에 자를 밀어내는 일을 한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그래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가 자의 한 일과 같아요.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100만큼 일을 하겠지? 그럼 자의 한 일? 그럼 여기서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우리 과학에서의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책과 자 사이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밀려나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마찰력에 대한 일이겠죠? 그래서 힘은 우리 책과 자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그다음 얼만큼 밀려져 갔냐 이동거리를 곱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자를 밀어내는 일을 했다. 여기서 자의 한 일은 마찰력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언제 크냐고요? 우리 운동 에너지 질량과의 관계, 속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 속력이 똑같을 때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비유해 볼게요. 우리 좀 가볍고 작은 차들 경차라고 하죠. 우리 이 경차와 아주 덤프트럭, 바퀴 막 여러 개인 덤프트럭이 같은 속력으로 오고 있다면 덤프트럭은 질량이 크죠. 경차는 질량이 작아. 똑같은 속력이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덤프트럭은 충격이 엄청나게 커서 거의 사고 난 사람들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 사망하게 돼요. 반면에 경차는 같은 속력으로 왔지만 그 에너지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덜하다 이거지. 그래서 같은 속력이더라도 이 질량이 큰 애가 운동 에너지가 큰데 우리 운동 에너지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너지의 2의 K, 우리 이 K가 의미가 뭐냐면 키네틱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 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해서 키네틱 에너지의 EK. 우리 지난 시간에 위치 에너지는 EP, 정적인 에너지였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EK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다음, 질량이 똑같을 때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속력이 2배로 차가 늘어나죠. 그러면 속력의 제곱, 2의 제곱 4배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고요. 속력이 처음에 3배 늘어나면 3의 제곱 9배,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은 속력 V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를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정비례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는 이게 이제 이차함수 유형의 그래프거든요. 포물선 모양. 그래서 여기 속력 값이 나왔을 때 약간 포물선 모양을 하면서 증가하지. 그럼 속력이 1이면 운동 에너지는 1이지만 속력이 2배로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 2의 제곱 4. 속력이 3배로 늘어나면 9. 이거는 정비례라고 볼 수 없어요.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으로 나왔으면 그냥 쭉 비례관계지만 속력으로 나오면 포물선 유형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럼 운동에너지를 재보는 공식, 운동에너지 측정하는 공식. 우리 질량 M인 물체가 속력 V 몇 미터 퍼 세크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좀 전에 했죠. 우리 운동에너지 값은 어디에 비례해? 일단 질량이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크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mv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공식화시키려면 뭔가 숫자, 상수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우리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 상수를 밝혀낸 게 2분의 1이라는 우리 숫자 상수를 곱해주고 거기에 질량, 질량의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속력의 제곱,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나온 값을 제곱해서 다 곱해준 후 그 다음 에너지니까 어떤 단위를 붙여주면 될까? 우리 1의 단위와 똑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기호로 바꾼 거예요. EK,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그럼 지난 시간 거 잠깐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위치에너지라는 거 함께 했고요. 우리 위치에너지는 9.8 mh. 오늘 이 시간 배우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공식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없어요. 이거 두 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9.8 mh,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기호가 뭔지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백날 외우면 뭐하나? 아무 의미가 없지. 우리 m이 질량이야. 질량은 반드시 킬로그램. 그 다음 h는 높이죠, 높이. 얘는 미터. 그 다음 여기서 v, 속력이죠. 우리 속력은 미터 퍼 세크. 단위가 그렇게 안 나와 있을 땐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 그 다음 미터 퍼 세크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이 뭔지 대입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을 못 잡는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바닥에 좀 펜 색깔 좀 바꿔봤어. 상콤하게. 바닥에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이 공의 질량이 1kg고요. 얘가 현재 오른쪽으로 10m per sec의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다면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 이거야. 운동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에너지겠지. 높은 곳이 아니잖아. 바닥이니까. 그래서 얘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EK죠. 공식은 2분의 1 mv제곱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킬로그램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1. 속력 역시 미터로 나왔어요. 그럼 10에 제곱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대입하면 얼마 나와? 50이네. 잘했다. 틀렸죠? 단위를 써줘야지. 50줄. 줄까지 가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운동에너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 애도 일을 했듯이. 그래서 운동에너지와 일은 서로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 왼쪽 문제를 보시면 물체에 일을 해주는 경우, 물체에 누군가가 일을 해주면 물체는 누군가가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런데 어떤 에너지로 늘어나냐 이거야. 마찰이 없다는 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네. 이 수평면에서 수레에 해준 일은 누군가가 수레한테 일을 해줬다 이거죠. 그럼 이 수레가 에너지를 얻게 돼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처음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속력이 0이었다면 얘가 일을 받은 만큼 속력이 증가할 거야. 움직인다 이거죠. 다음, 그래서 수레가 받은 일, 좀 전에 그 일의 양이 만약에 10줄이면 이 수레는 처음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운동 에너지 10줄로서 늘어난다 이거지.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일, 수레가 받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고 수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은 처음에 가만히 멈춰져 있을 때는 속력이 제로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원래부터 운동하고 있던 물체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물체는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속력이 처음보다 빨라질 거야. 증가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보세요. 지금 처음에 2m per sec로 움직이고 있는 수레였고 질량이 1kg였다 치자. 그럼 얘는 외부에서 일을 받은 양이 100줄이었어요. 그럼 분명히 속력이 달라진다고. 그럼 어떻게 달라져? 100줄의 일을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가 100줄 증가할 거야. 그럼 운동에너지의 증가량, 나중 속력을 모르죠. 그럼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처음보단 크겠지. 큰 값에서 처음에 운동에너지 작은 값을 빼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에 나중 속력이 뭔지 몰라. V제곱. 거기에 처음 운동에너지 값을 빼면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2에 제곱하면 4죠. 그러면 그게 몇이 나오면 돼?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뺀 게 증가량이죠. 그게 100이 나오면 돼. 이 공식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돼. 그게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가량이라는 건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받은 경우는 나중에 에너지가 크죠. 그럼 나중에 운동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에너지를 빼면 외부에서 이를 받은 양이 된다. 자, 반대 케이스 2번. 물체가 일을 했어요. 우리 일을 한 만큼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지. 줄어들어. 그럼 바닥에서 역시 운동하던 있는 물체야. 운동하던 수레가 정지한 나무도막에 충돌하는 순간 나무도막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나무도막을 쭉 밀고 가요.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야? 이 수레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로 본인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서 바뀐 거지. 그럼 수레가 한 일, 수레가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이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따져요? 처음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었다? 근데 나중에 얘를 밀고 나서 운동 에너지가 80으로 준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 100에서 80 빼면 20줄 어디 갔죠? 20줄만큼 일을 했다라는 거지.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줄어든 거고. 그래서 수레가 한 일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 그럼 이거 어떻게 따지면 돼? 만약에 문제에서 속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속력이 10이었어. 그 다음 나중에 속력 10m/s고 나중에 부딪히고 나서 속력이 0이 됐다고 만약에.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우리 계산하기 쉽게 2kg로 갈게요. 2 곱하기 V 10의 제곱 100 mv 제곱이죠. 그래서 처음에 100줄의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속력이 0이 됐어? 그러면 0줄로 된 거죠. 그럼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100이 0이 됐으니까 100줄만큼 감소했겠죠. 그럼 그거는 곧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100줄만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수레가 한 일, 과학에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바닥에서 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찰력에 대한 일, 힘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가면 되고요.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부딪히고 속력이 지금 제로가 됐죠. 그래서 처음 속력, V, 그럼 처음 운동에너지에서 나중에 운동에너지 0을 빼면 그게 감소한 양이 되죠.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100줄에서 나중에 0이 되면 감소량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화돼서 좀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라는 게 뭐냐면 달리는 자동차가 앞에 물체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그럼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멈추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좀 가지. 이걸 제동거리라고 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일명 제동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움직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운동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다음 운동에너지.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지.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럼 속력의 제곱과 운동에너지는 비례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보자. 여기 표에. 처음 40km/h로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11m 갔다고. 그럼 40의 속력에서 80이 됐어. 속력이 2배 늘어났지. 그러면 속력이 2배 늘어나면 운동에너지는 몇 배 증가할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2의 제곱 4배 커져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4배 커진 만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춘다라는 건 바퀴가 바닥에 일을 한 거야. 마찰력에 대한 일.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4배로 늘어났으니까 일도 4배만큼 더 하겠지. 근데 바닥의 마찰력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 그럼 이동거리가 커지겠죠. 그럼 제동거리 11이었던 애가 44가 됐어요. 지금 몇 배 늘어났어? 4배로 제동거리가 늘어났죠. 속력은 2배 증가했는데 왜? 운동에너지가 4배 커졌으니까. 그럼 속력이 만약에 3배 증가였다 치자. 120km/h였다면 문제에서 얘는 제동거리가 과연 얼마가 될까라고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지금 속력이 40에서 120으로 속력만 몇 배 늘어났어요? 3배. 여러분 속력이 3배 늘어난 만큼 운동에너지는 몇 배 증가할까? 속력의 제곱에 증가하니까 9배 커지겠죠? 그럼 에너지가 9배 많으니까 일도 9배만큼 더 할 수 있겠어요? 바닥에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그랬죠. 마찰력은 어차피 일정한 상태에 이동거리가 9배 늘어나. 그래서 아까 11m에 9배, 와우 99m까지 미끄러지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요. 꼭 사람 보고도 사고가 나잖아. 왜? 속력이 너무 빠르거나 질량이 큰 이런 트럭들은 이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그래요. 속력이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잡아도 바로 멈추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제동거리는 속력이 2배 되면 4배, 속력이 3배 되면 9배. 왜? 속력의 제곱만큼 운동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동에너지와 일이 전환될 때 물체의 속력은 물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어. 그럼 일을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는 증가한다.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속력이 빨라져요. 다음, 외부에 일을 했어요. 그럼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감소지. 그럼 에너지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운동에너지 감소니까 속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라는 거. 그래서 일과 에너지 서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운동에너지와 일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이 두 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